자, 잘 쉬셨죠? 네, 수용 등기 보도록 하죠. 수용 있는 경우에 이제 등기하는 과정인데, 수용 있는 경우는 법률 규정을 통해 등기하는 과정이고, 수용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권 변동이.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당연히 수용권자가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점은 원칙이 단독 시청이 원칙이고, 그다음에 수용권자가 관공서의 경우는 이때는 촉탁을 통해 등기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원칙은 단독 시청하되 수용권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하는 경우는 촉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인 원칙은 단독에다 잡아놓으시고, 단독이라는 얘기는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있더라 없더라? 의무자가 없지요. 의무자 올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는 다 면제입니다. 의무자가 내야 될 서류는 먼저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증명서는 가져갈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등기필 정보는 낼 필요 없고 인감도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수용 있는 경우는 이제 등기 원인 정보로서 협의 성립 확인서나 협의서나 또는 재결서가 들어오는 것이 요게 원칙입니다. 수용은 원칙이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 수용이 원칙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재결로 수용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에요. 협의가 성립한 경우는 협의 성립 확인서, 줄여서 협의서가 들어오게 돼 있고,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재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결의 말뜻이 뭘까? 재결이란 뜻이, 아니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해 보세요. 맞춰 나가야 되니까. 재결이란 다시 결정하는 게 재결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자는 다시 재자가 아니라 다툴 재자예요. 재판상 결정을 줄임말이 재결 그럽니다. 국가의 결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부의 결정이고 또 하나 사법부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사법부, 법원의 결정을 판결이라는 말 쓰는 것이고, 행정부 결정을 판결 그러면 똑같은 말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재결 그런 겁니다. 그럼 행정부 쪽의 결정을 뭐라고 부르고? 재결. 그 재결은 줄임말이 재판상 결정을 줄임말이 재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원의 결정을 판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협의가 성립 안 됐으니까 어떻게 뺏겠다. 재판을 통해 뺏겠다는 것이 재결의 뜻이에요. 내게 돼 있고, 그럼 요것만 가지고 등기 신청을 잘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라 혼적을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협의했어요. 근데 보상금도 안 주고 등기를 홀라당 가져가 버리면 별로 기분 유쾌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에 첨부할 서류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보상금 지급 서면이나 또는 공탁했음을 증명하는 공탁 증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이게 첨부할 서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다 서류 내서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이 뭘까? 말 그대로 수용이 되겠죠. 그럼 원인 일자는 수용 개시를 적는 것이 이게 예외 규정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수용 개시일이라는 날짜는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가 수용 개시일이에요. 그럼 수용은 등기 안 해도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수용 개시일을 적는 것이 내용인데, 개시일자가 다른 말로 어떤 날짜라고요? 보상금을 지급한 날짜가 바로 수용 개시일자가 됩니다. 근데 돈 줄 거 다 주고 수용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이게 방법인데, 수용은 취득 형태가 민법공부를 뭐라고 배웠느냐? 원시 취득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수용은 취득 형태가. 그럼 최초로 취득하는 게 수용인데, 등기는 어떤 등기하래요? 소유권 지금은 이전 등기하죠? 여기 차이점이에요. 등기된 걸 수용을 하든 미등기를 수용하든 수용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에 속해요. 그럼 이론적으로 따져가게 되면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지만, 수용만큼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이게 특색이 있는 겁니다. 이런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혹시 시효 취득 배웠어요? 민법 공부할 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시효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이지만, 그때 등기는 무슨 등기 하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 개가 예외 규정이에요. 큰 틀은 원시 취득은 보존 등기하고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하는 게 기본 틀이지만, 취득이 원시이지만 이전 등기하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시효 취득하고 또 하나가 수용. 이 두 가지는 보존 등기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취득했네요.
그럼 등기부상 모든 권리, 등기 실행한 이후 원칙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 지워버리는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용을 통해 수용권자가 이전등기 하더라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직권 말소 못하는 거. 첫 번째는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 전에 실행한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수용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받아서 실행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직권 말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묶어드릴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을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네요. 셋 다 무슨 등기요? 소유권이죠? 셋 다 소유권인데, 이 소유권의 경우 수용 전, 수용 후. 빨리 외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수용 전이죠? 그럼 수용되기 전에 선순위 소유권은 살아있더라요. 다 이 묶어서 하나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도 살아있게 됩니다. 지역권의 경우는 유효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살아있는데, 아직 지역권 안 배우는데, 지역권은 수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효지가 넘어가면 지역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 살아있게 됩니다. 여기 살아있는 권리인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 세 개 묶어서 뭘로 이해하시고 크게 외치세요. 선순위 소유권, 또 하나는 지역권. 이 두 개만 기억하세요.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예요. 몇 개 빼고 다 직권 말소?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 하나는 왜 앞에 말을 떼버리고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을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물어나 보자고요. 그럼 수용 전에 세금 체납이 있어서 국가가 압류한 게 있더라. 그럼 수용 전에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할까 놔둬야 될까? 놔둬야겠죠? 네. 그럼 내년에 줄 다시 봐야 됩니다. 몇 개만 살아있더라? 두 개 빼고 다 직권 말소리니까. 그럼 수용 전에 있던 압류도 직권 말소. 수용 전에 가압류. 빨리 외치세요. 직권 말소. 왜? 이 두 개 없으니까. 수용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 직권 말소. 수용 전에 경매 개시 등기. 직권 말소. 수용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다 이 문제의 답이야. 답. 수용 후에 들어온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 오케이. 수용 전에 했던 저당권은 저당권? 이미 날라갔어요. 그러면 몇 개만 살아있더라? 두 개.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하고 또 하나 지역권 뺀 나머지 다 직권 말소니까 수용 전에 저당권 등기도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다 직권 말소당하는 거예요. 몇 개 빼고? 두 개 빼고. 이게 답이에요.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했는데 수용되니까 직권 말소 당했네요. 그럼 국가에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다. 나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손해다. 그럼 나머지 뭐예요? 자, 수용을 통해서 국가가 돈 받으려고 압류한 게 있는데 그 압류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직권 말소 당했습니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 이익일까 피해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이익이다. 손해다. 나도 안 할래 지금부터 수업. 자, 힘들어. 나이가 어려면 야단이라도 치지. 자, 난 손해 같다. 한 번만 더 한다면 가보자고. 손해 같다. 이익 같다. 왜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직권 말소 당해서 생각해 보자고. 압류한 이유가 뭘까? 세금 내지 않으니까 압류를 한 겁니다. 그럼 압류권자 국가가 돈 받으려면은 그 집을 팔아야 돼요. 경매든 공매든 팔아서 경락대금 나와야지 세금 회수가 되는데 지금 경매까지 안 가고 보상금은 나왔잖아요. 이거 세금 받아갈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그 보상금을 직접 줄 수도 있지만 공탁을 거는 경우는 등기부에 가압류, 압류, 저당권 막 들어와 있는 경우는 함부로 돈 줬다가는 나중에 권리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공탁 걸어버리는 거예요. 보상금을. 그거 찢어주라고. 이해 갔어요? 그럼 만약에 이 집이, 이 땅이 1억에 수용돼서 보상금 1억에 나갔는데 그 집에 5천만 원 융자 있고 1천만 원 저당권 세금이 있고 막 이것저것 막 들어왔다 가정해 보자고. 그럼 1억을 땅 주인이 다 줘버리게 되면 돈 갚을까요, 은행에다가? 안 갚을 거 아니에요. 세금 낼까? 안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토지 소유자 주는 게 아니라 공탁 걸어버려요. 나눠주라고. 그러다 보니까 압류권자 입장에서 경매가 안 들어가더라도 돈 받을 수 있잖아요. 죽었다고 미리 뭐 피해보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용 전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저당권자는 변형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물상대유란 말 쓰는데 하나의 사례가 내가 이 건물을 담보 잡았더라. 건물을 화재로 소멸하게 되면 보상금 나오겠죠. 화재보험금. 그걸 덥석 압류할 권한이 생기는 게 거기 물상대유예요. 변형물 잡아내는 것이. 그럼 지금 건물주인, 땅 주인이 수용당했더라. 보상금 나왔네요. 그 보상금에 당연히 미치다 보니까 저당권자가 배당받아오면 되니까 뭐 기분 나쁜 일은 없기 때문에 꼭 직권말소 당한다고 기분 나쁜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살아있더라. 크게. 이 두 개가 답이에요. 24회 기출 문제 얘가 답. 다음 수용을 때 직권말소 할 수 없는 것은 수용 전에 들어온 수용 전에 상속받아 실행한 소유권이 되는 게 여기 답이에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기를 4개 못 끄집어내요. 오케이? 몰라 이제 알아서 하셔. 2개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책 들어가서 2개 잡아드릴게요. 수용은 신청 보니까 주체가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단독 신청하게 돼 있고 관공서가 수용하는 경우는 촉탁이더라.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협의 성립하게 되면 협의 성립 확인서를 내는 것이 목적이고 재결일 경우 재결일서를 가져와라. 여기에 첨부할 서류가 단독 신청하다 보니까 보상금을 지급했다거나 공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첨부할 서류고 원인은 토지 수용이고 그 다음에 수용의 시기 즉 수용 개시일자가 원인일자가 되더라. 직권, 말소, 대상이 있고 아닌 거 있죠. 예외 규정은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 수용의 날 이전이라는 얘기는 수용 전이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수용 전에 얘만 나와 있지만 얘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다 소유권, 다 똑같은 소유권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따라붙은 것이 지역권 등이 살아있네요. 근데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 인정된 원리 살아있는데 2개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선순위, 소유권, 또 하나 지역권 2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직권말소 하다 보니까 왼쪽 직권말 대상에서 수용의 날 이후에 격려된 소유권 등기, 직권말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불문하고 다 직권말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수용의 날 전월을 불문 다 직권말소예요. 그 많은 걸 다 외울래요? 살아있는 2개를 외우실래요? 이걸 외우시란 얘기예요. 수용은 이게 답이니까. 그럼 직권말소상으로 4개가 복이고 얘가 답이에요. 그럼 몇 개만 살아있더라? 2가지. 뭐하고 뭐? 선순위 소유권과 지역권. 네, 그 2개를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이니까 나중에 책 보면 딱 정리되겠어요. 그거 보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죽겠죠? 등기법은 지금 소유권 등기만 벌써 몇 가지 배우고 있죠, 지금. 그거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이렇게 다 이해를 하셔야 돼. 쭉 봤다가는 이게 여긴가 이 저긴가 구별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이해를 하셔야 돼. 따로따로. 그 따로따로 이해해서 다 따로 글을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문제를 풀지 그냥 책 본다고 쭉 봤다가는 이게 수용인지 뭐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가 논점이 많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거만 딱 정리 끝나면은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 나오는데 그래도 뭔 말이냐? 칠판장 보시고 말을 풀자고요. 좀 말이 어려운데 진정 명예회복 등기라는 것은 자, 요 집이 갑하고 오라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1순위로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원인이 매매죠.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끝냈더라요.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되는 경우에
매매가 되든 매매계약이 매매 또 썼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해제가 되든 등등등이 발생하게 되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요 등기 요것도 무효일까 요건 유효일까 요게 또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일 경우에 매매계약을 통해 넘긴 요 등기 요것도 무효냐 유효냐 물어보니까 학설 입장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해서 등기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요. 매매계약과 등기는 별개의 행위다 보니까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된다.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주장이고 판례는 그렇지 않아요. 매매계약이 무효면은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다요. 뭐라고요? 매매가 무효면 판례에서는 요 등기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가백이 복귀했다 대법원 판례요. 오케이? 다시? 이 대화가 잘 안 돼, 이거. 자. 그럼 매매가 무효면은 등기도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니까 얘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등기부상은 누가 주인일지언정? 을이 주인일지언정 진정한 주인은 갑이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오케이? 그럼 등기 말소 안 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돌아가 있어 이미? 갑에게 돌아가 있죠? 진정한 주인이 누구다 그러면?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을은 권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죠? 그럼 갑이 소유권은 이미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등기도 찾아와야겠네요. 그럼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찾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몇 가지가 있을까?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 참 대화가 안 되네. 자, 하나는 무효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니까 하나는 말소 등기를 통해서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 넘어가는데 얘가 무효등기니까 얘를 지워버리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을로부터 다시 갑에게 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할 수도 있다요. 그럼 이렇게 지워도 누가 되고 소유권이 갑에게 되겠지만 다시 1, 2, 3순위로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갑이 누군가요? 진정한 주인이죠? 진정한 주인이 등기를 찾아와야겠네요. 등기를 다른 말로 명의. 그럼 진정한 주인이 명의를 회복하려고 무슨 등기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붙게 된 것이에요. 오케이? 말소하지 않아도 어떤 등기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찾아올 수도 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이 뜻이에요. 이 등기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과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선. 그럼 이전 등기다 보니까 원칙은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이 되겠죠. 취득하는 자,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신청하는데 문제는 갑과 을 둘이서 이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얘가 등기를 하기라고 얘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등기 넘겨주지 않더라요. 그럼 끌고 가서 강제로 갈 수 없으니까 등기를 넘겨달라고 갑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원칙은 공동의 원칙, 단독의 원칙. 공동의 원칙에 대해 상대방이 이행 안 하게 되면 이행에 가름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갑이 등기를 해야 하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면 그럼 사망 시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네요. 그럼 갑의 사망 시에는 갑의 상속인이 직접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가 되기 때문에 원칙은 공동의 원칙, 단독의 원칙, 공동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을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진정한 주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제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본 상태에서 일단 책 보자고요. 의 보니까 현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의 경우 칠판에서 누가 무권리자인가요? 예, 이거 하기 전이니까 을이죠. 을이 무권리자의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 누구?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무권리자 명의를 말소하지 않고 칠판에서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걸 말소하는 게 아니라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무효 등기는 말소가 원칙이죠. 말소하지 않고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올 수도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신청은 단독 공동 나와 있죠? 원칙은 공동의 원칙, 단독의 원칙? 공동의 원칙입니다. 단독 예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기타에서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 권리자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찾으셨어요? 그럼 공동의 원칙이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 상속인도 가능하더라. 근데 밑에 오른쪽 그 위에 중간에 또 칸 보니까 토지 거래 허가증, 농지 취득 자격증 첨부할 필요 없다고 나와 있죠? 이제 이거 풀어드릴게요. 잠깐 보시고. 자, 그럼 지금의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원인이 뭘까? 그대로 보시면 돼요.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원인이 뭐다? 진정 명의 회복이 되겠죠?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는 것이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말이 칠판 잠깐 보시고 원인을 뭐로 적었다고요? 진정 명의 회복 적긴 적었는데 중요한 말은 실제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맥이에요. 여기서 실제로 원인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빨리 외치세요.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 여기서 이걸 잡아낼 맥이에요. 왜 그런가 보자고 잘 돌아와서 잘 보세요. 풀어야 되니까.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매매 계획을 통해 을에게 팔았죠? 을이 취득한 원인이 뭐예요? 매매네. 근데 매매가 나중에 무효래죠? 매매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소유권 찾아갈 거 아니야, 갑이. 그럼 다시 찾아갈 때 둘이 계약 체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그럼 실제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 일자 적을 수 있을까 없을까? 원인 일자 기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만 적을 뿐 면허를 기록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 다 배웠네.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등기 원인도 안 적고 면허를 기록하지 않더라. 하지만 진정 명예회복 등기 원인만 진정 명예회복 적는데 날짜를 안 적는 겁니다. 그럼 등기 원인이 실제로 있다 없다? 없죠. 없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증 첨부하느냐, 농지취득자 증명, 거민 받아갈 필요가 있느냐요. 다 받을 필요 없다요. 왜? 이 세 가지는 등기 원인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보존등기할 때 등기 원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등기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 증명 첨부할 필요 없고 허가증 가져갈 필요도 없고 거민 받을 필요도 없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다 필요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걸 잡아내야지 말이 쫙 풀려요. 자, 등기 원인 뭐라고요? 진정 명의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 일자도 기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원인에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증, 농지취득자 증명, 거민 다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게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맥이에요. 여기선 이걸 잡아내셔야 돼. 책이 안 보이, 눈에 안 보이는 거. 이걸 잡아내면 이 답이 쫙 풀려나가는데 이거를 안 잡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일자가 왜 안 적지? 나중에 배울 때. 허가 왜 안 받지? 농지취득자격증 왜 안 내지? 이 말이 단서가 따라붙기 시작을 해요. 감 잡았어요? 여기서 맥은 이게 맥이에요. 책에 안 나와 있지만 원인은 뭘로 적었대요? 진정 명예복 적었죠? 하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만 적을 뿐 날짜 적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첨부하지 않는다. 그 말 따라 붙은 거예요. 기타의 2번은 안 보셔도 돼요.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건 옛날 얘기니까 지금 예고등기란 말은 폐지됐기 때문에 문제 안 나오니까 2번은 안 보셔도 되고 기타 1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 예고등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예고등기 촉탁하지 아니한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 등기에서 지상권, 구분지상권, 지역권 나오는데 이 부분 민법 공부했나요 혹시? 지상권 배웠어요? 민법에서? 대화가 되겠다 그러면. 나는 배웠단 말이 제일 좋아. 지금부터는 민법 시간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민법 배운 내용대로 하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편히 들으세요. 여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민법 공부되면 저절로 알아요. 지상권이란 것은 타인 토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 이용하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지상권 등기할 때는 공동 신청하게 돼 있고 지상권 설정자, 그 다음에 지상권자가 둘이서 신청을 합니다. 설정자가 누굴까요? 땅 주인 되겠죠. 그럼 지상권자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주인. 땅 주인, 건물주인 다른 경우에 건물주인 지상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지상권 배웠어요 혹시? 법정지상권 배울 때 갑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다가 토지만 뭐 경매로 날라가고 건물 누구 전세 주고 막 살고 막 신나게 섞어놓고서 법정지상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그 상황에서 건물 주인만 잡아내면 돼요. 그게 법정지상권자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상권 등기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을 왜 설정하는가? 목적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 돼요. 목적은 구체적으로 건축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임을 적게 됩니다. 왜? 목적이랑 범위 적게 돼 있고 기간이 존속기간이 반드시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지상권 배울 때 건축물의 경우도 석조, 석회조, 연화조 같은 경우는 돌로 지은 건물, 시멘트로 지은 건물, 기와 벽돌로 지은 건물은 최단기간이 30년, 최단기간이 짧은 게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수목은 30년 그 기간을 보장받기 때문에 목적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적게 되어 있고 범위를 적게 됩니다. 범위는 1필지 전부일 당시에는 전부라고 기재하면 될 것이고 1필지 중 일부를 설정할 경우는 지적도에다가 범위를 표시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여기 첨부할 사유예요. 이게 단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건 내면 틀릴 사람이 없겠죠. 지상권의 객체가 문제 나옵니다. 여기선 객체라는 것은 이중으로 설정할 수가 있느냐? 이중의 지상권 가능 불가능? 옛날에 동일한 등기는 두 개가 들어올 수는 없다. 후등기 저지력에 의해서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할 수는 없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지상권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전부는 가능할까요? 그럼 토지 일부도 가능할까?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 뭘 가져와라? 도면 가져와라. 그럼 일부도 가능하더라. 그럼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느냐요? 공유 지분에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유 지분은 우리 강의실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이 공유를 해요. 오케이? 그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분만 가지고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같이 설정해 줘야지. 그래서 지분만 설정할 수는 없어요. 농지에 설정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만 갈게요.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어요. 전세권만 안 돼. 농지 전세권만.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대. 농지 전세권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농지 전세권, 농지 임대차는 뭐다? 소작이에요. 소작. 소작이고 지상권자는 지상물 주인이에요. 농지에 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어요. 농지에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농지에 건물 지을 수 생각을 바꿔보세요. 있다 없다? 있다. 원두막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설명드리잖아 지금. 옛날에 등기하는 물건 배울 때 농업용 고정식 온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토지 지목이 전 또는 답이에요. 그럼 온실은 건물로 인정하는데 그 전 또는 답 농지에도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농지에도 건물 소유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는 있다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맨 밑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설명드릴게요. 지상권의 경우는 밑에 보니까 전부도 가능해요. 일부도 가능해요. 네, 하지만 공유 지분을 설정하지 못합니다. 밑에 다른 건 필요 없고 맨 밑에 기타 보니까 타인의 농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으나 농작물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농지에 설정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겁니다.
배추 소유하려고 지상권 설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건물 지을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에도 건물 지을 수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건물 세울 목적으로 지상권은 가능하되 배추를 소유할 목적으로 이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구별하시라는 얘기고. 근데 오른쪽 보니까 이 중에 지상권도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안 되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생략. 그 다음에 이제 구분 지상권이라는 말 아직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살짝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말만 보여드릴게. 이 민법의 공부가 끝나야 돼. 이 지상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 지상을 이용할 권리 지상권인데 구분 지상권의 경우는 토지의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 지상권입니다. 그럼 내가 가진 땅이 있는데 내 땅 위로 고압선 지나가겠대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너무 찌릿찌릿하니까. 그럼 남의 공간 이용하려고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공중과 지하에 미치다 보니까 남의 땅 공중을 이용할 때에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 동의에 해당하는 권리가 바로 뭐다? 구분 지상권이고 여러 번 땅이 있는 여러 번 땅 밑으로 공동구 지나간대. 공동구. 그건 알아요? 공동구? 지하철이 아니라 공동구라 그래가지고서 전기 또는 통신, 수도 같은 걸 한꺼번에 매설해놔요. 이런 배관에다 하나에다가. 그게 공동구란 말 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관리할 때 전기선 일로 가고 전화선 일로 가고 수도 배관 일로 가고 막 정신없이 얽혀 있으면 땅을 함부로 팔이 뭐하니까 그걸 싹 모아놓는 거 한 곳에. 그래서 가끔 공사할 때 공동공사라 그래가지고 이만 배관을 묻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수도 배관 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서 거기 한꺼번에 모아놓은 걸 뭐라고 부르더라? 공동구라고 불러요. 나중에 공부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밑으로 땅 밑으로 지나가게 되면 땅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땅 지하를 이용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때 설정하는 권리가 구분 지상권인데 상하를 이용하는 상하 이럴 경우 똑같아요. 설정하는 권리 똑같이 가는데 요거 차이 짓는 게 세 가지예요. 목적을 등기할 때 똑같이 등기해야 돼. 목적은 건축물, 공작물, 수목 목적으로 지상권 설정하지만 구분 지상권의 경우는 수목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목은 제외시켜요. 수목은 너 공중만 잘하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수목은 제외시키게 돼 있고 범위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적는 것이다. 기재하는 거지. 도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을 첨부하고 싶어도 첨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도면 지적과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우리 지적은 몇 차원 지적? 2차원, 3차원?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 항상 평면을 보고 따진다고 그랬습니다. 땅속을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땅속에 지하철이 있더라. 지적 때 보면 전부 다 지목 온다. 도로로 나오지 지하철 나오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나 고가도로는 도로로 취급하지 않다 보니까 지상만 따지는 것이 우리 지적이다 보니까 지하는 표시가 안 돼서 도면 첨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지하를 빌려주게 되면 지하 50m, 100m 이렇게 범위만 적는 것이에요. 범위만 기재하는 거지 도면 첨부하지 않고요. 지상권 이중 설정할 수 있어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구분 지상권은 범위가 다른 경우는 공중, 지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요건 가능해요. 이중으로. 요게 차이점 세 가지예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나와 있나요?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고 나와 있죠? 이건 뭔 말이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5층 이상이 아파트인데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더라. 5층 이상부터가 아파트예요. 4층까지는 연립아니면 다수대로 구별되는 것이고 5층부터 아파트입니다. 우리 집은 501호인데 건축법 배우셨어요 혹시? 안 배웠죠? 그럼 미리 알려드릴게. 층수를 따진 높이 계산이 있는데 층수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4m가 1층으로 봐요. 몇 m가 1층이라고요? 4m를 1층으로 봅니다. 딱 건물을 딱 봐서 1층, 2층 나눠져 있으면은 그 1층, 2층 보면 되겠지만 그냥 쭉 층수의 구별이 없어요. 통으로 지은 건물 같은 경우 이럴 때는 그냥 4m가 1층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1층까지 높이가 몇 m고? 4m, 8m, 12m 이렇게 범위 정해줄 수 있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1층 사는 사람이 요 공간은 내 공간, 2층 사는 요 공간은 내 공간, 여기 내 공간이라고 범위를 정해서 다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야. 이건 허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가능하게 되면 2층 사는 사람 뭐라 그러느냐? 1층한테 떠들기를 너는 4m 이상 쳐다보지 마. 이게 돼야 안 돼요. 이 공중공간은 전원의 공용공간인 거지 층 높이를 정해가지고 내 구분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해서 계층적 구분 건물 아파트를 소유하는 자가 자기 사는 높이만큼만 지상권 설정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여기 그 뜻이대로 기억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구분유상권의 경우는 목적 보니까 건물, 공장물은 다 가능하되 수목은 제외다.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1번은 중요한 건 놔두시고요. 2번에 이 중에 구분유상권 설정할 수는 있더라. 하지만 일반적인 지상권 두 개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계층적 구분 건물 소유 목적으로 구분유상권 등기할 수는 없다 나와 있죠. 지금 떠드는 내용은 다 민법에서 배우실 내용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권 등기. 지역권 이것도 배우셨어요?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지역권의 경우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 그럽니다. 한번 여담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 지역권 이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연수가 따지면 한 몇 년 된 법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지역권이라는 권리 한 몇 년 정도 된 법일까? 한번 찍어보세요. 없다고 한번 해보자고. 소유권이 생기고 그냥 몇 년 한번 따져보세요. 5,000년 너무 길고. 사유재산은 예? 아니 그냥 사유재산만 쓰지 마시고 그냥 연도로 한번 다운 5,000년 다운. 우리나라 법은 민법이 만들어진 연도가 1960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성문법으로 이제 어쨌든 법이 만들어져서 이용된 게 전 세계적으로 몇 년 정도 된 법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찍어보세요. 3,000년 다운 너무 많다 그것도. 여기 세게 나오네. 통들이 크네. 저 다른 데 가기 하니까 50년, 100년 따지고 있는데 여기는 5,000년을 따지고 막 3,000년 따지고 막 그러시는데 다운. 성문법이 최초 성문법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0년이 나온 법이에요. 2000년. 옛날 로마 시대부터 있던 법이 이 법이에요. 로마 시대부터 있던 법이 그래서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로마 법적 요소 배울 겁니다. 그때 지역권이 속해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부터 있던 법이 이 법이에요. 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는데 여권이 둘로 나눠서 땅을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이 있었고 사람이 이용하는 권리 인여권이 있었지만 우리 민법이 받아들인 것은 지역권만 받아들입니다. 인여권은 없어요. 우리 관습적으로 보는데 사람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있더라. 그럼 땅이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수한 지역권, 특수지역권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나중에 민법공은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여기서 감 잡자고요. 자, 지역권의 경우는 공동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도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필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A 땅이 있고 B 땅이 있더라. A 땅의 경우는 도로에 접해 있나요? 그러면 대지가 될 조건을 갖췄습니다. 대지가 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야 돼요. 몇 미터 이상? 2m. 도로의 너비가 4m고 기본이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2m가 돼야지만 사람이 다니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단독주택 밀집한 지역 가게 되면 골목길이 있어요. 자전거는 아니지만 차는 못 들어가.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거기에 폭이 얼마가? 거기에 2m. 2m가 돼야지만 사람이 다니니까. 그 골목길에 차는 못 대고 이렇게 다니는 조그만 골목길이 거의 다 2m예요, 길이가. 거기에 돼야지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는 대지가 될 조건을 갖췄지만 얘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뺑둘러 없죠?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르더라? 눈먼 땅, 맹지라고 부릅니다. 맹지가 있는 경우 대지가 되는 조건은 도로에 접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A한테 길 좀 내주세요 요청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고? 유역지라고 부르고 길 내주는 땅, 승낙하는 땅을 승역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유역지 어떤 건지 승역지 어떤 건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럼 길을 내달라고 요청하니까 승역지 하는 말, 내 땅을 다 길로 쓰시오. 가능, 불가능? 괜찮아요. 가능, 불가능? 가능하죠?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땅 쓸 거 아니니까 너 먼저 써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건물 여기 짓고 주시장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남의 땅. 건물 짓기 전이니까. 아닌가? 그렇죠. 딱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 전부를. 반대로 요만큼만 써라. 가능할까? 가능하겠죠? 그럼 승역지는 전부가 돼도 상관이 없고 일부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하지만 전부가 도로가 되든 일부가 도로가 되든 편익을 다 얻으니까 유효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일 걸 요하는 겁니다. 반드시 일필지임을 요하는 것은 유효지다, 승역지다. 유효지가 되겠죠. 이렇게 요게 지역권 등기 뜻이 기본 틀인데 그럼 등기 신청은 승역지하고 유효지 둘이서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할 반드시 적을 사항은 일단 지역권 왜 설정하는가 목적을 적어야 돼요. 목적은 통행지역권인지 물 끌어오기 위한 인수지역권인지 얘가 논일 경우는 물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물을 대야 될 거 아니야. 이때 물을 끌어오기 위한 인수지역권인지 관망지역권인지를 적어야 됩니다. 목적은 제한이 없어. 관망지역권이라는 게 뭘까? 통행은 길을 쓰려고 인수는 물 끌어오려고 관망지역권은 저기 해운대 가니까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이 앞바다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변이 있고 여기에 조선 호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조선 호텔의 층수가 좀 낮더라고. 몇 층 안 돼요. 근데 이 앞에 공터에다 건물을 딱 져버리게 되면 이건 뭘로 바뀌어 호텔이 한 연숙 돼버리죠. 뒷골목 연숙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건물 지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요 건물 못 지게끔 행위를 막기 위한 지역권이 있어요. 내 관망을 위해서 너 건축하지 말아라요. 여기 관망 지역권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런데 조망권을 위해서 여기 땅 사용 못하게 막는 겁니다. 요거 합의하에 이것도 가능하다요. 요게 이제 관망 지역권인데 관망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전망은 좋은데 대부분 신혼여행 갈 때 창측 잡아줘요? 안측 잡아줘요? 왜 창측 잡아줘요? 창측이 또 어디 드셨어요? 해변가 내측. 예? 내측? 저기 잘하는 거야. 이쪽에 방을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잡아주는 이쪽을 잡아줘야 돼. 예. 전망이 제일 안 좋은 쪽을 잡아줘야지만 둘이 얼굴 뜯어먹고 앉아있지. 전망 좋은 집 들어가 봐야 밖에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중에 싸워서 와 둘이. 뭘 봐 그러고 싸우다 보니까 돈 더 주고 여기 잡는 게 아니라 덜 주고 여기를 잡는 거예요. 밤에 뭐가 보인다고. 아닌가? 항상 낮에는 뺑걸 다 돌다가 밤에 피곤하면 잘 텐데 뭘 더 볼 게 있다고 밖을 내다본다고 돈 더 받고 여기서 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잠은 어디서 주무실 것? 안쪽에서. 내측에서 자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닌가? 그리고 집을 살 때도 그래요. 항상 중개업자들 하는 말이 있죠. 이 집은 깨끗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말. 또 두 번째 하는 말, 전망이 좋습니다. 얘기를 해요. 전망 좋아봐야 아니 사시면서 바깥에 몇 번 내다보세요. 내 차 잘 있나 뭐 있나 한번 내다보지. 전망 본 적 거의 없잖아요. 전망 좋으면 높은 게 있습니다. 자살률. 맨 처음에 아마 단독주택 사시다가 아파트 딱 들어가시게 되면 창문 내다보면은 현기증 났을 거예요 아마. 오우 막 찌릿찌릿 했을 텐데 지금 내다보면은 아무렇지도 않죠. 그게 이제 몸에 익더라고. 익다 보니까 높은 줄 몰라요. 혹시 열기구 타보셨어요? 이 열기구 이거? 안 타보셨죠? 전 타봤거든요. 얘는 낮에 못 타요. 주로 밤에 새벽에 올라가야 돼. 새벽에 바람이 없으니까. 밤낚시해 보시면 새벽에 잔잔하죠 물이. 그때 바람이 없어서 그때 올라가는데 되게 비싸요. 한 번 타는데 한 7, 8만, 30만 원 줘야 돼. 한 시간 타는데. 되게 비싼데 이 바구니에 몇 명이 타느냐? 정원이 32명이에요. 많이 타죠? 조종사까지 해서 33명 타요. 칸이 바구니가 4칸 나눠져 있는데 8명 가운데 조종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해주는데 새벽에 깜깜할 때 이제 막 축 당기면은 불이 막 올라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뜨는데 순간 한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 해서 내다보니까 한 50m 올라갔나? 나중에는 못 내려보겠어요. 근데 나중에 한 100m 이상 올라가니까 그 조종사 하는 말이 뭐 500m 막 이러고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15,000m를 얘기하더라고.
15,000이 15,000m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비행기만? 이거 올라가서 보니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니 해가 저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이 없어요. 뭐가 보여야지 밑에가. 나중에는 뭐 재밌어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는데 타고 내려올 때 바람이 불더라고. 근데 착륙 지점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따라 바람 때문에 쭉 흘러가가지고 딱 떨어지자마자 다 뒤로 다 자빠졌어요. 넘어가니까 그냥 바람 때문에 넘어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안 탈 것 같아요. 한 번은 타봤으니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관망 지역권은 그 얘기고요. 목적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적어야 됩니다. 범위라는 것은 승역지가 적을까 유역지가 적을까 한번 찍어보세요. 얘죠. 얘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니까 범위 적을 필요가 없고 승역지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 범위는 승역지만 적으면 되는 거지 유역지는 범위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역지를 적고서 그 다음에 승역지를 적고 등기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게 기재할 사유예요. 기재하고 등기 신청을 어디다 하느냐. 동일한 등기 소유권 별 문제가 없지만 등기소가 다른 경우는 신청을 엿다 하는 겁니다. 여기다 신청하게 되어 있고 지역권은 소유권이 아니죠. 갑구 을구 을구로 가는 거예요. 소유권 갑구로 가니까 그 다음에 지역권 왜 설정했는가 등기 요거 적어주면 돼요. 통행지역권인지 관망인지 적어주게 되어 있고 얼마큼 물려줬는가 범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편적을 제공하는 땅 알아야겠네요. 유역지에 대해서 기재해 주는 것이 여기 지역권 등기할 때 방법이에요. 그럼 이게 끝나게 되면 승역지에서는 편역을 제공하는 땅, 편 제공하는 땅 서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역지의 경우는 승역지 편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얘는 어떤 땅 편역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다가는 직권 등기해 줍니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똑같이 을구에 기재해야 돼. 왜 빌렸는가 목적을 적고 똑같이 적어주고 얼마큼 빌렸는가 범위 적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역지니까 뭘 적어야 될까 엇갈리게끔 승역지 적어주는 거예요. 서로 적어놓게 되면은 어떤 등기를 보더라도 승역지와 유역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하는 것이 지역권 등기의 과정이에요. 지역권 등기할 때 단 신청할 때 어디다 신청하실 것? 승역지, 유역지. 승역지가 신청할 등기소, 유역지가 신청할 등기소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인데 편역을 제공하는 땅을 뭐라고 부르고? 편역을 제공하는 땅, 승역지, 제공받는 땅, 유역지라고 부릅니다. 밑에 보시니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은 밑에 목적 범위 적게 되어 있어요. 목적은 통행, 지역권, 인수지역권, 관망, 제한이었고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더라. 전부 일부 둘 다 가능한 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승역지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유역지만큼만은 반드시 일필지 토지일 것을 유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임의적 기재사항은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지역권의 범위인데 범위의 경우는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하더라. 다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보니까 공유지분을 설정하지 못하되 일부만 가능한 것은 승역지만 대상이더라. 유역지도 가능하더라. 승역지만 일부가 가능하고 유역지는 일부란 말 나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필지임을 요구하는 것은 유역지예요. 승역지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요 그림을 이해하세요. 이 그림만 이해하시게 되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아직 나중에 배울 때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럼 길을 내주는 이 승역지 A는 소유권자가 길을 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길을 내줄 수 있느냐 이걸 배우게 되고 나중에 편입받는 유역지의 경우도 소유권자만 가능하냐 이외에도 가능 그걸 나눠 배우시게 돼요. 여기 맛만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전세권 등기란 말이 나옵니다. 밑에 맞아 봐야겠네. 첨부서면 생략하고 등기 실행 보니까 승역지와 유역지 나눠져 있죠. 승역지는 여기 실판에 써놓기를 신청하는 거, 직권 등기, 신청하는 것. 유역지는 직권 등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승역지 지역권은 신청을 통해 등기하게 돼 있고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등기하더라 나눠지는 게 차이점이에요.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전세권 모터는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죠. 이 파트는 이 소유권 이외의 파트는 민법 공부가 되면 저절로 대부분 다 알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수업하면 아마 그 다음 주 29일인가 그때는 쉴 겁니다. 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조심해 들어가시고 내일 춥대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